백령도로 넘어갑니다. 느린 함정이 없는 리순의 구축함지대는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로 5시간 안에 남포근해에 먼저 도달할 것이 예상되고, 상륙전단을 포함한 칭다오의 항모전단은 시속 40km 속도로 하루 뒤 백령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대응해 한국은 평택항에서 120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한 합동화력함과 인천급 대구급을 중심으로 한 이함대가 출격합니다. 이함대는 직접적인 교전을 회피하면서 서해오도 전력과 연계해 적의 접근을 방해하면서 한강하구와 항해도 연안에서 북진하는 우리 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북해함대가 남포에 접근하기 위해 백령도 근해에 접근하는 순간 서북도서와 이함대의 합동화력함, 대함 임무를 위해 파견된 보람에서 발사된 초음속, 극소음속 순항미사일과 대함탄도탄이 북해함대를 향해 쏟아집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요격체계의 엄호를 받은 우리 해군과 달리 공해상으로 진출해 지상방공망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북해함대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압도적인 숫자로 인해 아직도 많은 함정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북해함대는 004명 항모에 함재기를 출격시켜 우리 기지들을 타격하며 계속 남포로 향합니다. 투입되는 부대와 장비가 늘어나며 전장이 점차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해군의 주력인 7기동 함대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7기동 함대는 세종 배치2와 한국형 항모가 배치될 무렵 기동함대로 재편될 예정인데요. 7기동 함대 역시 중국의 북해함대와 마찬가지로 좁은 서해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7기동 함대는 서해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중국의 탄도탄을 회피하며 제주도 남방으로 진출해 사세보 굴에서 출항한 일본의 이 4호위 대군 및 미국 7함대와 합류해 중국 동해함대의 북진을 막습니다. 동해함대는 중국의 최정예이면서 최대 규모 함대로 2030년대가 될 무렵이면 2척 이상의 10만 톤급 정규항모와 수척의 이지스급 순영함과 10척 이상의 이지스급 구축함으로 구성된 강력한 함대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해함대만으로도 서태평양에 주둔한 미 해군을 압도하므로 동태평양에 미 3함대가 올 때까지 한미일연합군은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5만 톤급 항모와 해상자에 대해 3만 톤급 경항모 2척, 미국의 4만 톤급 강습 상륙함과 10여 척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함대가 요코스카 하와이에서 출격할 항모전단을 기다리며 중국군의 움직임을 차단합니다. 지상전장과 달리 해상전장은 중국의 우세로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추가적인 확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전체 전력을 투입하려 해도 오키나와 시모노세키 이와쿠니 기지, 스이키 뉴토벌에서 출격할 미일 공군의 F-35A 수백 대를 고려한다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연합함대 역시 중국 함대와 결전을 벌여 전력 손실을 일으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양자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대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두 세력의 주력 함대가 대치를 이어나가는 동안 진해항에 정박해 있던 오성군 전단 소속 상륙함대는 포항으로 이동해 해병 1사단 병력과 육항공단 소속 항공대 등을 탑승시켜 북부를 향해 전진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원산, 함흥, 나진 등 한반도 북부의 요지들로 원산항을 점거해 북한 전방군단의 보급을 차단하고 평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진출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함흥, 나진 등으로 북진하여 북한의 산업시설, 핵시설 등을 회수하고 중국과 맞닿은 국경지들을 최대한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시점에 동해에 전개될 수 있는 전력은 오성군 전단과 동해 1함대를 제외하면 마이르주의 해자대 소속 3호위 대군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간섭을 원치 않는 한국의 거절로 3호위 대군은 블라디보스크의 러시아 해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해군군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육군도 북진을 이어갑니다. 저항을 시도하는 북한의 기갑 세력과 거점은 아파치 헬기의 헬파이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파괴되며 길을 막고 있던 저항 세력은 분쇄됩니다. 개성행 직통로가 열리고 일부 기갑 부대와 뒤이은 보병부대가 개성으로 진입합니다. 한편 일단의 기갑 부대가 개성을 우회해 개성 남방의 평야로 진격합니다. 이를 맞는 부대는 아마 7기동 군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야 사이의 산간의 진지들을 향해 2함대의 함포 지원을 비롯해 해병 2사단의 포격 지원, FA-50과 F-15K 보람의 아파치의 근접 항공 지원이 쏟아지고 기갑 부대가 산악지대 사이에 도로를 돌파합니다. 동시에 해병 2사단과 서북도서 해병 일부가 해안에 상륙해 황해도 연안의 북한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사후 지휘권이 분산된 북한군은 이런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와해됩니다. 개전이 일이 될 쯤이면 북군이 북한군의 주방어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평양 남부의 재령평야로 진입할 것입니다.
산악지대를 돌파한 우리군은 부대를 북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북쪽의 병력은 대풍군을 점령해 금천, 평산, 신막, 시리원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을 따라 북으로 진격합니다. 서쪽으로 진격하는 부대는 보안 능력을 가진 K-21과 K2 전차를 중심으로 예성강 도하를 시작으로 대규모 도하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서해오도의 해병과 연계해 옹진반도의 북한군을 무력화시키고 재령을 통해 남포항 남부로 진격해 중국군의 남포항 진입을 원천 봉쇄합니다. 중국 지상군의 진격은 한미연합군의 맹폭과 특전여단의 방어선에 막혀 청천강 이북에서 저지되고 맙니다. 한편 중국의 공군은 큰 손실을 입고 자국 방어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데요. 남포로 전진하던 북해함대 역시 우리군이 남포를 장악했음을 파악하고 퇴각합니다. 개전 2일이 지날 무렵이 되면 전세계 각지에서 항공수송된 미국 병력이 칠곡 등 전국 각지에 있는 미군의 전시물자를 수령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미군의 증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무렵 원산과 함흥에서도 우리 해병대의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기동헬기 대대들이 항구를 향해 강습을 시작하고 소해함들이 항구에 뿌려진 기뢰를 제거합니다. 동시에 KAV-2, K1, E2 전차를 탑재한 공기부양정이 상륙 공격 헬기 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상륙합니다. 일부 저항 세력을 제압한 해병대는 함흥과 원산을 점령하고 장진호와 단천시까지 진격해 산악지대를 따라 남한 중국군과 산발적인 교전을 시작합니다. 전쟁 3일차가 되면 전황호 완전히 우리군에 유리해집니다. 대량의 군수물자를 실은 미국의 사전배치전단 소속 화물선들이 부산항에 정박해 전시물자를 쏟아냅니다. 중국의 남해 함대는 난사곤도로 직결하는 영연방, 인도, 필리핀 등 세계 각국 함대로 인해 동해 함대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 해군의 항모전단이 하나둘 동중국해로 직결하기 시작합니다. 동북아에서 중국 해군의 우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자전기와 공격기를 비롯한 미군의 막강한 전력이 투입되면서 중국군은 진격을 포기하고 한반도 북부의 산악지대에서 방어를 굳힙니다. 우리군은 손실된 장비를 보충한 뒤 평양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전황을 파악한 북한 지도층은 중국을 지지한 파벌을 배신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의 원조를 청한 파벌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수립된 북한 정권과 연합군 사이의 항복 협상이 시작됩니다. 중국 역시 이 협상에 참가해 한반도 북부를 완충지대로 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려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파키스탄과 휴전 협정을 체결한 인도군이 히말라야 라다크 지방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인데요. 과거 중국은 인도와 아크 사이친, 아로나찰 프라데시, 시킴주 북부 산악 지역 등의 군사적 대립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이어진 3200km의 국경을 중국 서남부와 맞대고 있습니다. 중국의 눈과 힘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쏠린 이때를 인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즉 한중전쟁은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단 2일 이상만 버텨준다면 인도처럼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합류하게 돼 한국의 승리가 확실해집니다. 아무리 중국의 군사력이 한국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한국 국군을 고작 수일 만에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왼수 같은 이웃 일본은 우리보다 더 중국과 많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유일한 도전자로 보고 있는 미국의 압박도 강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중일 3개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지난 한일전쟁에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전쟁은 미사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공격을 비롯한 전면전은 그저 멸망을 의미하기에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전쟁을 회피하려 합니다. 2차 대전의 나치 독일이 아무리 불리해지더라도 연합군을 상대로 독가스 공격을 하지 않은 것이 이를 잘 증명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왕따 중국은 한미일을 비롯한 다국적 분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온 사방에서 공격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핵전쟁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눈물을 머금고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그저 희망일 뿐 한반도에서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난다면 중국의 몰락은 불가피해지는데요. 군사, 정치적인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가 과시되면서 그토록 염원하던 중국몽은 말 그대로 영원한 꿈으로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해안가 무역 도시들이 자치 독립을 선포하고 공산당이 붕괴하며 군벌 시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한편 무너지는 중국으로부터 연변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자치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만주 자치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북한의 신정부는 부분적인 자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 통일에 합의하고 한국, 만주, 몽골 3개국의 연방 결성이 극적으로 타결됩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총인구 1억 2천만의 거대 연방이 아시아 패권국으로 올라서며 일본 역시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변모하게 되는데 세계 군사력 3위, 세계 경제력 순위 4위의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